이번 시간은 3강 시간으로 테이블을 활용한 예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지빅 도구인 드리버를 활용해서 테이블 관련된 태그들을 완성을 하고요. 그리고 CSS를 토대로 해서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스타트 경로를 토대로 해서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자, 관련된 태그들은 툴을 활용해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자, 기본적인 div 형식을 태그 형식으로 이렇게 인서트 하시고요. 자, 클래스 이름은 저희가 article이라는 클래스 이름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article이라는 클래스 이름으로 제작을 시켰고요. 경로는 지금 스타트 안쪽에 들어가 있는 테이블 2.html 문서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완성된 태그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태그를 완성된 부분에다가 일단은 p 태그를 한번 삽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p 태그 삽입은 프로퍼티스 창에서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포맷을 여기서처럼 패러그래프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다가는 이미지를 넣어주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딜리트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인서트 이미지로 관련된 예제를 넣어주겠습니다. 3강에 있는 스타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스에서 저희가 이제 찾고자 하는 이미지는 타이틀 언더바 tit 언더바 message.gif 이미지가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alt 경로는 저희가 메시지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경로가 지금처럼 표현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p 태그 형식으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블럭에다가 제가 커서를 여기다 놓으시고요. div 인서트 구조로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게 되면, 그러면 클래스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탭 언더바 타입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완성했죠. 자, 그럼 두 번째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태그 형식은 이렇게 완성되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UL 리스트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은 메시지 보내기, 그 다음에 엔터를 넣었고요. 엔터를 넣은 다음에 받은 그 다음에 엔터를 넣었고요. 보낸 메시지함,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을 시켰습니다. 약간 작아 보이네요. 요거 이제 확대 기능으로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하게 되면, 자, 메시지 보내기, 보낸 메시지함, 그 다음에 받은 메시지함, 이렇게 돼 있죠. 커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선택 툴로, 자, 이 부분을 지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탭 형식에서는 지금 완성은 이렇게 됐겠죠. 안쪽에 p 태그 형식으로 되고요. 자, 형식은 지금 위쪽에 있는 클래스 타입은 탭 언더바 타입이 되고요. 이 형식을 저희가 UL 형식으로, 자, 여기다가는 자, UL 언어더 리스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줬고요. 바꿔주게 되면 일단 li 기본 리스트 스타일이 잡혀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링크 처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샵 눈이라고 처리했고요. 자, 처리하게 되면 링크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링크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지금처럼 샵 눈이라고 링크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영역도 샵 눈이라고 해서 링크 처리가 끝났고요. 자, 기본적인 리셋 CSS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적용이 되고 있죠. 자, 만약에 리셋 CSS가 주석이 처리가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표현이 안 될 거예요. 이 부분에 지금 기본적인 CSS가 적용이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이제 리셋 CSS를 꺼주고 작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보기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는 100%로 보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구성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iv 타입을 정상적으로 제작을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멘트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커멘트를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셨어요. 커멘트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탭 스타일이라고 해서 한글로 써보겠습니다. 탭 스타일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블럭은 또 커멘트를 지정하시고, 자, 커멘트 부분에다가는 테이블 스타일. 자,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iv 여기 영역을 여기다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블럭에다가 div 인서트를 해줬습니다. 자, 이쪽의 영역은 데이터 언더바 tbl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자, tbl 데이터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제 테이블을 인서트 하는 거죠. 인서트 테이블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완성된 테이블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1개, 2개, 3개로 돼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둘, 3개, 4개 4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th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d가 두 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열로 데이터가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쪽 그 글자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 테이블 하시게 되면 일단은 삼행 사열 데이터로 만들어 줬고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 대신에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다가는 적당한 어떤 소스들을 완성을 하실 텐데, 일단 열 정리를 좀 해볼게요. 관련된 열 정리를 지금 드림위버에서는 좀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열 정리를 한번 테이블 부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쪽에 있는 캡션 부분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캡션 부분은 넣으실 때 테이블에다가 캡션을 지정하시면 되시는데, 여기서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기본 영역에다가 여기다가 삼행사열 넣으실 때 여기다가 한글로, 이게 입력이 잘 안되네요. 테이블 타이틀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거 원래 이제 캡션은 한글로 지정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지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한글 지정을 관계자 학습 내역 이렇게 해서 한글로 지정을 시켰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형식들을 만들었고요. 자, 첫 번째 있는 데이터는 없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형식은 보낸 사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MBSP는 공백을 의미하게 되니까 공백은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보낸 사람이라고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은 제목. 자, 여기서 스코프 컬럼이라는 건 가로 형식으로 정렬되는 형식을 스코프 컬럼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형식들을 만들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TD 형식에다가 각각의 지금 영역들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자, 두 번째 영역에다가는 지금 아이콘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인서트 이미지로 아이콘 이미지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지금 첫 번째 영역에다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ICO 언더바 몰 언더바 on.gif. 자, 이 영역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alt 데이터는 지금 여기서는 메일 아이콘이라고 해서 아이콘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넣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칸에다가는 텍스트를 한번 입력시켜 볼게요. 그래서 글자를 홍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홍길동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메일 주소를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게시글. 자, 이게 이제 게시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날짜 내용은 지금 날짜 2018년 6월 9일 이렇게 해서 날짜를 입력시켰죠. 자, 이렇게 입력시키게 되면 데이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중간 영역은 A 태그로 A 링크를 샵 논으로 걸어서 링크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정을 하고요.
자, 링크 처리를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긁어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tr 데이터를 아래쪽으로, 이건 이제 영역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개 똑같은 지금 행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의 영역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으로, 자, 일단은 이제 저희가 셀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지금 이쪽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일단은 이제 잘 지금 정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에디터를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드림위버에서도 자동 정렬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정렬하기 위해서 제가 테이블 형식은 안쪽의 영역들을, 테이블 형식의 안쪽의 영역들을 조금 이런 게 약간 부족한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테이블 형식들을 안으로 지금 탭을 누르면서 정렬되고 있는 거죠. 자, 탭을 누르게 되면 안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렬이 돼서 간단하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역들은 지금 페이지 스타일, 주석을 이렇게 넣는 걸로 하고, 주석을 넣으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코드 창에서, 자, 코드 창에서 이제 주석 부분에서는 페이지 번호 스타일, 페이지 번호 스타일을 입력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마찬가지로 insert div 형식으로 뭔가를 좀 제작을 해보고요. insert div로 div 넣으시면서 클래스 이름은 페이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전 버튼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서 텍스트를 지정하신 다음에 인서트 이미지로 관련된 이전 버튼, 그러니까 이전 버튼이 이게 있고요. 그래서 이전 버튼을 지정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전 버튼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전 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관련된 텍스트는 제거해야겠죠. 여기서 제거가 됐습니다. img 부분은 제거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관련된 이 부분을 이제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A 형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샵 논이라고 해서 링크 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이제 링크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정리를 하기 위해서 탭 처리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고요. 자,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이쪽 블럭을 똑같이 인서트 이미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다가도 인서트 이미지 하셔갖고, 다음 버튼, 넥스트 버튼이 있겠죠. 넥스트 버튼도 똑같이 지정을 했고요. 이 부분은 알트네이트 텍스트는 넥스트로 지정을 시킨 거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쪽에서도 이렇게 링크 처리를 샵 논으로 해서 링크 형식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블럭 덩어리는 저희가 이제 div로 만들어도 되고요. 이 부분은 스판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스판 태그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이제 드림위버 툴로는 div 형식과 간단한 형식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스판 형식은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자, 클래스는 리스트로, 이렇게 해서 리스트로 입력을 시켰습니다. 안쪽에다가는 일체 숫자에다가 지금 기본적인 타입들은 A 타입으로 지정했고요. href 샵 non 이렇게 지정을 시켰고, 그 다음에 1번 A라고 해서 지정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10번까지 복사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련된 리스트를 다 제작을 했고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관련된 스타일들은 저희가,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브라우저로 보시게 되면 아직 CSS가 잡혀져 있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브라우저로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제 CSS가 정렬이 안 돼 있죠. CSS 부분은 직접 작성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논의했던 리셋 CSS 있죠. 리셋 CSS 부분을 한번 열어보시면, 자, 그러면 자, CSS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셋 부분이 있죠. 리셋을 여기서 이제 걷어주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됐냐면 리셋이 링크가 됐죠. 링크가 된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리셋은 기본적인 자 이렇게 마진 부분이 정렬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에 따른 폰트들 그리고 자 리스트 스타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OL과 UL 부분에 이렇게 리스트 스타일이 있고요. 자 다양한 옵션들이 지정이 돼 있죠. 기본 옵션들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화면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코드 창으로 다시 볼게요. 코드 창으로 보시게 되면 그러면 소스 코드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브라우저로 보시게 되면 정상적인 배치가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CSS 작업을 자, 드리버에서 만들어진 이런 툴을 활용해서 간단한 HTML 구조를 만들었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CSS를 구축해 보겠습니다. CSS는 이 툴상에서 style.css, reset.css는 그대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style.css로 이어가면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인코딩, 그러니까 이제 글자 입력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은 UTF-8로 인코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티클 부분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티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소스 코드에서 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 상단 부분에 시작되는 컨테이너 부분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아티클 부분을 작성해 보면 자, 일단 이제 CSS는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용법을 아시고요. 자, 지금처럼 드리버 에디터 창에다가 바로 이제 기입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요. 단지 저희가 이제 드리버에 있는 헬프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진을 보게 되면 상단 마진은 이렇게 10픽셀 정도 이렇게 지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패딩은 25픽셀, 20픽셀 정보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는 F9 그대로 자,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뭐 정보들을 그대로 입력시킬 수가 있죠. 샵 F9 이런 컬러 정의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냥 일반적인 에디터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코드창에서 바로 입력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편집창에다가 일단 탭 스타일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탭 스타일은 일단은 코드창에서 보시게 되면 그러면 자, 이게 화면 오류가 약간 있는데요. 리셋 CSS 자, 요거 화면 오류가 좀 있네요. 자, 이게 지금 헬프 기능이 오류가 있네요. 지금 CSS의 다른 쪽에 입력을 하게 되면 괜찮아지려나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제 탭의 형식을 보게 되면 자, 그러면은 탭 언더바 타입이라는 타입이 있죠. 일단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탭 언더바 타입이라고 돼 있죠. 타입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다른 걸 입력해야 지금 꺼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단 마진 자, 톱을 입력하게 되면 그러면은 상단 마진 같은 경우에는 15픽셀 정도 지정을 했고요. 자, 근데 완성된 걸 보게 되면 지금 전체로 빠져 있는 형식이 있는데 자, 검사창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아티클 형식이 이런 식으로 갖춰져 있죠. 그죠? 저희도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갖춰져 있는 형식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만들고 있죠. 이쪽에 있는 탭 형식, 안쪽에 있는 지금 탭 언더바 타입 클래스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타이틀 언더바 타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코드 창으로 보시게 되면 저기 타이틀 이쪽에 부분에서 보게 되면 지금 뭐가 좀 비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img 부분이 조금 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클래스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락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쪽에 있던 클래스를 좀 추가해서요. 이쪽에다가는 지금 타이틀 언더바 타입이라는 부분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시켜놨고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지금 타이틀 언더바 타입이라고 해서 CSS를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클래스 부분 이제 양쪽에 오가면서 보게 되면 P 쪽에 클래스가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CSS로 여기서처럼 타이틀 언더바 타입 상단 마진을 15픽셀 정도 지정을 시킨 거죠. 여기까지 지정 한번 해보면 지금처럼 상단 마진이 생기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저희가 이제 클래스 부분을 넣을 부분들을 더 면밀하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제가 클리어픽스라는 클래스를 좀 넣었고요. 클리어픽스라는 건 예전에 저희가 이중 클래스로 부여가 되는 것들 중에서 어떤 방식이 있었냐면 플롯이 되고 있는 덩어리를 잡아줄 때 역할했던 게 바로 클리어픽스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을 두 번째 카테고리를 활성화시킬 때 여기다가 이렇게 온이라고 넣어지게 됐습니다. 온이라고 넣어진 부분은 일단은 이제 지금처럼 활성화된 탭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지금은 큰 의미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자, P태그는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어 있고요. 자, P태그가 여기 완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요 끝에까지 요건 이제 에러이고요. 에러는 여기 없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언더바 tbl 부분은 클래스 형식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을 이루는 기본적인 저희가 속성들을 각각 지정해서 셀들이 가로 크기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정렬 방식들을 정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이 부분이 클래스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콘 직접 여기에다가 위드라든지 이런 속성들을 쓰시면 안 되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지정을 하시면 됐었죠. 클래스의 id 값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의 타이틀 그 다음에 클래스의 데이트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지정을 했고요. 같은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같은 클래스를 부여하는 걸로 그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클래스는 넣어주게 됐고요. 자,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페이징 부분도 이쪽 부분도 지금 플롯이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클리어픽스라는 클래스를 넣었고요. 자, 클리어픽스라는 건 이전에 저희가 챕터 1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플롯이 됐을 때의 세로 크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됐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은 A타입에서 클래스를 on으로 주는 방식은 위에서 있는 쓰는 방식과 동일하게 on이라고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CSS로 수정할 부분들이 되고요. 자, 이쪽에 있는 왼쪽 버튼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를 자, 페이징 언더바 preb 그 다음에 끝에 부분은 클래스를 페이징 언더바 넥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정렬해서 지금 구분을 지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기본적인 형식들은 제작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드리버에서는 잘 이렇게 줄바꿈이 잘 안 되게 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강좌를 이렇게 마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줄바꿈 기능들이 자동적으로 되게 하는 기능이 또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의 옵션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일단 기본적인 클래스 구조는 여기서 가져가서 그 다음에 탭 스타일러부터 저희가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탭 스타일은 지금 여기서처럼 탭 언더바 타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탭 언더바 타입 형식은 기본적으로, 자, 백그라운드는 URL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URL 지정하시고 URL 경로에서, 자, 여기서 이제 URL까지 치시게 되면 자동 경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URL을 저기서 찾아보시게 되면, 그러면 백그라운드는 조금 다르게 찾고 있죠. 3강의 이미지에서 테이블 2에서 스타트의 이미지, 저희 경로가 되죠. 경로 안쪽에, 자, bg 언더바 탭 언더바 타입 언더바 off.gif 이런 식으로 기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리피트 방향은 X 방향. 자, 이런 것들이 드림위버가 편하죠. 바텀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탭 타입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하게 되면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선분이 그려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탭 언더바 타입 안쪽에 li를 좀 잡아 보겠습니다. 이쪽에 리스트 형식으로 돼 있었죠. 자, 원본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 자, 이쪽에는 리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진열이 돼 있습니다. 자, li 타입은 일단은 가로 정렬하기 위해서 저희가 풀로 레프트로 작성했고요. 왼쪽 정렬로 하도록. 그 다음에, 자, 왼쪽 마진, 오른쪽 마진은 마이너스 1픽셀 정도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정한 이유는 조금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마진, 오른쪽 마진을 지금 마이너스 1로 지정한 이유는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안쪽에 패딩, 하단 패딩을 이렇게 9픽셀 정도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민 위드는 132픽셀, 하이트는 30픽셀 정도 지정을 해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차, 저희가 이제 보더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1픽셀에 솔리드에 샵 000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자, 여기까지 하시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블럭 정의가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쪽에 있는 영역 정의가 지금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개발자 모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자 모드로 보게 되면, 자, 아까 전에 선분이 있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높이가 안 잡히고 있죠. 그죠? 높이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클리어픽스가 재구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드림위버로 한번 가보게 되면 클리어픽스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기본적인 지금 reset.css에 클리어픽스가 딱히 없죠. 여기서 클리어픽스 클래스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style.css를 보게 되면, 자, 이쪽에서도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클리어픽스를 적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클리어픽스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클리어픽스는 지금 스타일을 먼저 지정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상단 영역에 이 선분이 있었는데 그쪽 선분 영역이 전혀 안 잡히고 있죠. 그래서 자, 클리어픽스 영역을 한번 잡아볼게요. 클리어픽스를 잡아보면, 자, 클리어픽스, 자, 비포 요소. 자, 이 부분은 챕터 1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클리어픽스 애프터, 가상 요소를 만드는 거죠. 자, 컨텐츠는 지금처럼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자, 디스플레이는 블럭 정의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 클리어 픽스 애프터 단계에서는 클리어 단계를 보스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시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러면 애프터 단계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덩어리가 잡힌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덩어리를 지금 영역별로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들이 바로 지금 클리어픽스 역할이 된다라는 거죠. 자, 클리어픽스 역할을 지금처럼 만드시게 되면, 그러면은 덩어리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스 코드를 지금 확인하시면서 코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영역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데, 이쪽에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설명을 덜 드렸던 마진하이트 -1픽셀은 어떤 경우가 되냐면, 저희가 이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보더 콜랩스라는 기능이 있죠. 리셋 같은 경우에 찾아보시게 되면, 그러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테이블 기본 옵션에서 그런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더 콜랩스는 콜랩스라는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자, style.cs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div 같은 영역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더가 두 개가 겹치는 현상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능은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그 마진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없애버리게 되면 그러면 공간이 붙어서 꼭 한 라인처럼 처리되는 방법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기법으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한번 li 부분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a 부분도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탭 이 보더 부분은 없애는 걸로 하고요. 자,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자, 탭 타입의 li의 a다. a 블럭은 정의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그러면 자,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정의했고요. 자, 라인 하이트는 지금 30픽셀.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지정을 이렇게 했죠. 자, 폰트 웨이트, 폰트 두께가 되는 거죠. 폰트 웨이트는 지금처럼 볼드하게 자, 기본 키워드를 가지고 제작을 해놨습니다. 자, 보더는 1픽셀의 솔리드에 샵 C7, C7, C7 자, 회색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보더 바툼은 자, 논으로 이렇게 지정한 거죠. 자,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기본 속성으로 이렇게 정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탭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탭 타입이 타이틀 타입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데요. 자, 타이틀 타입이 조금 여기가 지금 마진이 조금 잘못되어 있네요. 마진 같은 경우에는 자, 15픽셀에 하단으로 좀 밀어줘야 되는데요. 20픽셀 0으로 이렇게 여기에 20픽셀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지정하게 되면 그런 공간 설정이 돼서 이렇게 기본적인 지금 탭 모양의 내용들이 제작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탭을 잡은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탭 언더바 타입 li의 li 온타입을 만들겠습니다. 여기다 온타입이라는 건 지금 활성화된 부분이죠. 활성화된 부분을 제작을 해보면 그러면 백그라운드 관련된 자, URL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URL을 바꿔치기 해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자, 여기에 비즈 타입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 노 리핏 속성으로 반복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50%의 버튼 영역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영역이 이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아래쪽에 이런 비즈 영역이 처리가 되는 거죠. 백그라운드가 바뀌게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 타입을 한번 만들어 보면 A 타입은 자, 하단에 있는 보더는 없애고요. 보더선은 2픽셀로 지정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탭 모양의 것들을 제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탭 모양까지는 제작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 강좌로 해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이블 구조를 만들어 줄 때 하단 부분에서 지금 이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테이블은 이번 예제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강좌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